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를 두고 당원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비대위원장을 꾸린다. 논란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이 의결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당원에 국힘에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던 권성동 직무대행이 결과적으로 직무대행이 다시 돼서 복귀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퇴했다던 최고위원들이 되살아나고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으로 되살아나고 약간 헷갈립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퇴 의사를 표시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요. 이미 그 부분도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선출에 관련해서는 안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어요? 네.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자. 아군 당규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 또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원 개념도 있고 또 비대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되고. 김영주 의원님, 네.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병수 의장 말씀도 참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변화된 게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했을 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그 핸드폰 본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 변화 하나 가지고 그전에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비상사태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미 정합성이라든지 정당성은 이미 벗어났다. 심하게 얘기하면. 다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방금 말한 대로 과정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구겼으나 예. 최고위는 다시 오고 하더라도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남은 일은 뭐 비난을 받을지라도 어쨌든 권한대행조차도 비대위원장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서병수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전국 상임전국위원회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당헌 당규를 고쳐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미 사실은 이 길은 원래는 장제원 원내대표가 하고자 했던 길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하면 장제원과 권성동의 갈등이 나와서 일부러 아닌 것처럼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는 장제원 의원의 비대위로 가자 내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바꾸자라는 네. 거에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 의원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어허. 장혁진 변호사님, 네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 문제는 앞서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던 최고위원들이 살아 돌아와서 도장 찍고 나는 사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너무 장면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비대위원장만 임명하고 직무대행에서는 또 바로 내려와요? 이번 한 번뿐입니까 이것도?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무대행하고 원내대표는 불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법조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만 떼놓고 난 원내대표는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가 아니면은 직무대행도 날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핵심인데 당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당대표나 권한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무대행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누가 하느냐
상임 전국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핵심은 최고위원회도 아니고 상임 전국위원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은 상임 전국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권한대행밖에 없지만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건 안 된다, 직무대행이 빠져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선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당원을 개정해야 할 수 있는 권한도 상임 전국위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원회가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그 직무대행에게 그 비대위원장 권한을 인정을 하든지 유권해석으로 인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은 사퇴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어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지 간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를 사퇴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의 선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 상황에서 절차마저도 굉장히 허투러져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도대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데가 일 처리를 저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박정하 의원님. 네. 그럼 이준석 대표 쪽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나를 싫어했던 배현진 등등, 권성동 등등 다 돌아오지 않았냐? 나 하나 복귀 막으려고 내려놓는 척, 물러나는 척 이랬던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 비판의 빌미를 자꾸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하나 생각해봐요. 당이 이렇게 지금 위중한 상황으로 가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는 옳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무너진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무너진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당이 가야 될 수순은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고, 그 비대위도 오래 갈 게 아니라 저는 빨리 해서 관령으로 가서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빨리 조속히 세우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처리, 그다음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걸 계속 언제까지 당을 흔들고 오는 거는 저는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록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만 그래도 당원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면서 당을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물론 주변에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나 아니면 용산이나 이런 것도 과연 옳게 했느냐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당대표의 직을 갖고 있었고 당원권이 비록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빌미를 잡으면서 비판한 일은 아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당의 리더십을 우선 세우는 게 가장 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것 같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도 직무대행이에요? 아니죠.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불가피 최고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그 다음에 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저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상임 전국위를 거쳐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때까지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책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엔 아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무너진 대표 리더십, 원내대표 리더십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결단을 하고, 이때까지는 저는 원내대표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마저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임명권을 줬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당을 수습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 임명이 시급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권성동 원내가 일시적으로 직무대행 권한을 받아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해야 비대위로 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자상히,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무대행 그리고 당의 개혁을 위해서 최고위원직에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당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기고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최고위원으로서 원내대표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다만 비대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임명하겠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이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당에서. 그 얘기는 그걸 왜 박정호 의원이에요? 그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의 리더십이 다 무너졌잖아요. 누가 당을 대표해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속히 빨리 비대위가 구성이 되기로 했으면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최대한 짧게 해서 정상적인 리더십을 만들어서 그 대표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내홍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지 보시죠.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민생도 그렇고 해결할 일이 많아 대통령실과 당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당이 모두 비대위입니다.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 아주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들 정리해드렸습니다.